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바닷길이 막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 금지를 선언한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루 2천만 배럴,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석유의 20%가 이 좁은 해협 하나를 통과합니다. 여기가 막히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입하는 원유의 72.7%가 중동산입니다. 그중 65%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구조란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호르무즈 봉쇄가 실제로 어떤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한국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이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팩트와 숫자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도 정리해 드리니까 놓치지 마세요. 먼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하루아침에 터진 게 아닙니다. 수년간 쌓여온 긴장이 한꺼번에 폭발한 겁니다. 2023년 11월 예멘의 후티 세력이 홍해 인근에서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글로벌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렸죠. 그러다가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선제 공습합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했고요. 같은 달 미국까지 나서서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했지만 불씨는 전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금지를 라디오로 통보합니다. 사실상 봉쇄 선언입니다. 이 선언 직후 세계 5대 해운사 중 하나인 하팍 로이드가 호르무즈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메이저 오일 기업들도 조업을 멈췄고요. LNG를 싣고 가던 선박 최소 9척이 즉시 항로를 바꿨습니다. 바다 위에서 실시간으로 경로가 꺾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으름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배들이 멈추고 돌아가고 있다는 건 시장이 이 위협을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이 정확히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숫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다 충격적입니다. 먼저 석유입니다. 전 세계가 하루에 소비하는 석유의 20%가 이곳을 지납니다. 해상으로 운송되는 석유만 놓고 보면 4분의 1 이상이에요. LNG, 즉 액화천연가스도 전 세계 해상 교역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주로 카타르에서 나오는 물량이죠. 유엔무역개발회의 추산으로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11%가 이 좁은 물길에서 처리됩니다. 페르시아만 인근 항만에서만 연간 3천만 TEU 이상의 컨테이너가 오갑니다. 쉽게 비유하면 서울의 강남대로를 하나 완전히 차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차량 흐름 전체가 마비되고 우회도로까지 꽉 막히는 거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호르무즈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물량의 대부분이 아시아로 온다는 겁니다. 2024년 기준 호르무즈를 통과한 원유의 84%, LNG의 83%가 아시아 행이었습니다.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이 4개국이 호르무즈 원유 물량의 72%에서 75%를 가져갑니다. 아시아가 이 해협에 생명줄을 걸고 있는 셈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자체 생산량이 있어서 완충이 되는데 아시아 국가들은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유독 더 취약한 거예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지금은 호르무즈만 문제가 아닙니다. 2013년부터 후티 세력의 공격으로 홍해와 수에즈 운하 항로도 이미 마비 상태입니다. 톰슨 로이터스는 이걸 이중 초크 포인트 위기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약 3분의 1이 동시에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IMF 데이터를 보면 홍해 입구인 바브알만데브 해협 통과 선박이 전년 대비 46%로 줄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수에즈 운하 통과량도 63% 수준으로 떨어졌고 대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을 돌아가는 물량이 70%나 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호르무즈까지 막힌 겁니다. 배가 돌아갈 곳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르고 정확한 정보입니다.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이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선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발빠른 시장에 대응하려면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을 파악해야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지금 시장의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전문가의 관점으로 파악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적어놨으니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부터 보죠.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자체 유전이 거의 없어서 쓰는 원유의 거의 전부를 해외에서 사와야 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2.7%가 중동에서 옵니다. 미국산이 16.7%, 호주가 2.5%, 멕시코가 2.4%인데 중동 비중이 압도적이죠. 그래프로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중동이 전체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이 중 6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이에요.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LNG의 약 19.7%가 호르무즈를 경유해서 들어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한국의 에너지 수입 구조가 딱 그 상태입니다. 바구니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죠. 교역 규모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중동 수출이 196.8억 달러, 수입이 31.5억 달러입니다. 수입이 수출의 거의 5배예요.
전체 수입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14.7%나 됩니다. 에너지를 중동에서 사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러면 호르무즈가 실제로 봉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시나리오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소름 끼칩니다. 시나리오 1은 이란 제재가 강화되고 부분적인 수출 제한이 걸리는 수준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75달러로 올라가면 한국 무역 수지가 82억 달러 악화되고 물가가 0.3%포인트 오릅니다. 시나리오 2가 지금 상황에 더 가깝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수송 차질까지 겹치면 유가가 100달러까지 갑니다. 이때 무역 수지 악화가 무려 408억 달러, 물가는 1.3%포인트 상승, GDP 성장률이 0.6%포인트 추가 하락합니다. 408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입니다. 한국 정부 1년 교육 예산과 맞먹는 규모가 무역 수지에서 증발하는 겁니다. 이게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더 쉽게 설명드리면 국민 1인당 약 100만 원씩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에요. 5인 가구면 가구당 500만 원의 추가 경제적 부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추정으로는 국제 유가가 10% 오르면 한국 수출이 0.39% 줄어듭니다. 단순 비례로 유가가 40% 오르면 수출이 1.5% 가까이 빠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JP모건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전망은 더 무섭습니다. JP모건은 호르무즈가 전면 봉쇄되면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도 최대 130달러를 제시했고요. 130달러면 지금 유가의 거의 2배입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가가 120달러를 찍었는데 그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톰슨 룰턴은 한 발 더 나갑니다. 호르무즈 실질 폐쇄가 30일 이상 지속되면 주요 원유 수입국에 과도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범위를 제시했어요. 유가만 문제가 아닙니다. 물류비 폭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 기업들한테는 유가보다 더 직접적인 타격일 수 있어요? 한국무역협회 추정으로는 대체 항로를 쓰면 운임이 50%에서 80%까지 뜁니다. 오만의 쌀랄라나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야 하거든요. 운항일수도 3일에서 5일 더 걸립니다. 배 한 척이 하루 더 바다에 있으면 그 비용이 다 화물 가격에 붙는 겁니다. 전쟁 위험보험료는 더 충격적입니다. 홍해 사태 때 화물 가치의 0.6%에서 2%로 뛰었는데 중동 전면 충돌에서는 최대 7배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3년 홍해 사태 때 40피트 컨테이너 운임이 1,521달러에서 한 달 만에 3,777달러로 2.5배 뛰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유럽 제노바까지는 6,000달러를 넘겼고 상하이에서 LA까지도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그때는 홍해 하나만 문제였는데 지금은 호르무즈까지 겹친 겁니다. 운임이 오르면 그게 고스란히 물건값에 반영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수입식품부터 주유소 기름값까지 전부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제 산업별로 어떤 충격이 오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전방위로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첫째, 정유와 석유화학입니다. 원유와 나프타 가격이 직접 뛰니까 원재료비가 폭등합니다. 여기에 운송비까지 오르면 마진이 양쪽에서 압박받는 거예요. 둘째, 자동차와 전자입니다. 완제품 운송비가 오르는 건 물론이고 부품 조달, 리드타임이 길어집니다. 수출 단가를 올리든 마진을 깎든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셋째,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연료비가 운항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유가가 급등하면 수익성이 순식간에 악화됩니다. 넷째, 발전과 가스 부문입니다. LNG 가격이 오르고 도입이 지연되면 전력 도매 가격에 압력이 가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철강과 타이어 같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도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이 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곧바로 원가에 반영돼요. 대기업만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중소기업 중 중동에 수출하는 기업이 13,556개사나 됩니다.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14.2%예요. 이들의 수출액이 64.5억 달러, 약 8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에 직접 거래하는 2,600개사는 당장 미수금 회수, 선적 지연, 계약 취소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중기부가 파악한 리스크를 보면 미수금과 대금 지급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바이어가 돈을 못 보내거나 안 보내는 거죠. 계약 취소도 늘고 있고 선적 지연으로 납기를 못 맞추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임과 보험료가 동시에 뛰면서 수출에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되고 있어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기업은 자체 물류망이나 장기 계약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런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중소기업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의 대응과 구조적인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부처 합동 비상점검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대체 수입선과 대체 해상 운송 경로를 긴급 검토 중이에요. 원유와 LNG 비축분 활용 계획도 나왔고 물류비 지원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중기부는 수출 바우처 내 국제 해상 운송 지원 한도를 최대 6천만 원으로 올렸고 수출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량 및 민간 비축량은 약 7개월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 물량이에요.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략 비축 기수를 115일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까요. 7개월치라고 하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량을 한꺼번에 풀 수가 없습니다. 방출 속도와 정제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어요. 물리적인 우회 수단도 있긴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을 쓰면 홍해 쪽 항구로 원유를 보낼 수 있고 UAE의 푸자이라 파이프라인도 활용 가능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추산으로 이런 우회 루트의 총 용량이 약 260만 배럴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를 지나는 2천만 배럴에 비하면 13%에 불과합니다. 이란도 호르무즈를 우회하려고 골에서 자스크까지 파이프라인을 깔았는데 실질 수송량이 하루 7만 배럴도 안 됐습니다. 2024년 9월 이후에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예요. 결국 파이프라인 우회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2천만 배럴 중 260만 배럴만 돌릴 수 있으니 나머지 87%는 여전히 대안이 없는 셈이죠. 당위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원유 수입선 다변화입니다. 미국산 비중이 16.7%인데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포함해서 비중동 수입처를 늘려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전환을 가속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원전 수소 등으로 석유 의존도 자체를 낮추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에요. 셋째, 기업 차원의 리스크 해지입니다. 정유사와 해운사가 장기 운임 계약을 맺고 다중 항로 포트폴리오를 갖춰야 합니다. 넷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늘려서 수송 부문의 석유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런 전환은 당장 내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를 계기로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다음 위기 때도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글로벌 해운 분석 기업 엑세네타의 수석 애널리스트 피터 샌는 무역의 추가적인 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홍해와 수에즈 항로가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마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건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별 전망을 정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당위 봉쇄 한 달 이내로 끝나면 유가는 7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겁니다. 비추기를 풀면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힘들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장기 봉쇄입니다. 톰슨 로이터스가 경고한 대로 30일 이상 지속되면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 극단적으로는 200달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원유 공급이 5%만 줄어도 한국 실질 GDP가 0.6%포인트 하락합니다. 서비스업이 마이너스 0.37%포인트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제조업이 마이너스 0.12%포인트 뒤를 잇습니다. 한국이 2%대 성장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0.6%포인트가 빠지면 1%대 성장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유는 물류비와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유통, 음식, 숙박 등 소비자 접점 산업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일상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주목해야 할 변수 4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봉쇄 기간입니다. 이게 일주일이냐 1달이냐에 따라 충격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국제 유가가 100달러를 넘느냐 마느냐가 분기점입니다. 100달러를 돌파하면 한국 경제에 본격적인 경고등이 켜집니다. 셋째, 글로벌 선사들이 언제 운항을 재개하느냐입니다. 물리적 봉쇄가 풀려도 보험과 위험 인식 때문에 선사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넷째, 미국과 이란 사이에 외교적 해법이 나오느냐입니다. 이게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변수인데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겁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특정 지역의 편중된 수입 구조, 그리고 좁은 해협 하나에 의존하는 무역 경로까지. 에너지 안보가 곧 경제 안보라는 걸 이번 위기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과 기업 관계자분들은 에너지 관련 자산 비중과 환해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중동에 의존하는 공급망이 있다면 대체 루트를 지금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기면 방어적 포지션으로 전환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부의 비축유 방출 타이밍과 정책 변화도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요. 시장은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추가 보복에 나서거나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거나 글로벌 선사가 운항 재개를 선언하는 순간 시장은 요동칠 겁니다.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결정적 신호가 포착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누르시고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 제가 직접 챙겨드리겠습니다.